혹시 네이버 주주분이신가요? 그럼 오늘 나온 AI 관련 뉴스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소식이죠. 네이버 AI 진짜 위기 아니야? 다들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굉장히 큰 AI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1차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 딱 전해진 거죠. 뭐 당연히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일단 이런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 마음이 좀 불안해지잖아요. 심리가 위축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3에서 5% 정도는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런 헤드라인만 보고 흔들리면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뉴스가 네이버라는 회사의 본질,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진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느끼는 공포랑 회사가 가진 진짜 가치를 딱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탈락이 네이버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회사의 근본적인 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니, 왜 제한이 아니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프로젝트의 탈락 이유가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었냐? 이 기준 때문이었거든요. 기술력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이버는 이미 하이퍼클로바 X라는 자체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상용화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쓰고 있는데 이 성장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단기적인 뉴스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네이버가 가진 진짜 힘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네이버의 든든한 돈줄, 캐시카우 사업과 이걸 더 크게 키워줄 AI라는 성장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무려 3조 1,400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을 그냥 갈아치운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네이버의 단단한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에요. 성장률을 뜯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11% 늘었고요. 특히 저기 커머스, 그러니까 쇼핑 쪽 보세요. 무려 35.9% 성장. 핵심 사업들이 이렇게 펄펄 날고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본업이 튼튼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본업이라는 캐시카우에 AI라는 성장 엔진이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와, 멋진 말이죠. 쉽게 말해서 원래 돈 잘 벌던 사업에 AI라는 로켓 엔진을 달아서 이제 막 날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주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차트를 보면서 현재 네이버의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주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바닥은 10만 원대 후반에서 아주 단단하게 다져놨고요. 지금은 26만 원 근처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힘을 모아서 1차 관문인 29만 원 저항선을 딱 뚫어내면 그 다음은 증권사들이 목표로 하는 3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요즘 누가 네이버를 사고 있을까요? 수급을 보면 더 재밌어요. 흔히 똑똑한 돈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좀 주춤했던 외국인들도 슬슬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손들이 사주고 있다는 건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빠지기는 어렵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딱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AI가 진짜 돈이 되느냐? 쇼핑 AI 에이전트 같은 서비스가 나와서 실제 매출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이걸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 두나무랑 손잡고 뭘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리스크.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한다고 하면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하시면 이런 조정에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죠. 특히 새로운 AI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요. 반대로 나는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네이버의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믿고 그냥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주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그러니까 회사 실적과는 상관없는 이슈로 주가가 갑자기 훅 빠진다? 예를 들어 22만 원이나 23만 원대까지 밀린다? 그러면 이건 땡큐 하고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 한국 기술주 투자의 영원한 난제죠. 네이버냐? 카카오냐?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캐릭터가 정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는 꾸준히 실적을 내면서 성장하는 모범생 스타일이고요. AI 전략도 기존의 강점인 검색이나 쇼핑에 녹여내는 방식이죠. 반면에 카카오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어렵지만 5천만 국민이 쓰는 막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 검증된 수익 모델이 좋다 하시면 네이버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아니, 나는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이 회사의 반등 스토리에 베팅하겠다 하시면 카카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딱 이렇게 정리됩니다. 수익의 퀄리티, 즉 안정성을 본다면 네이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 카카오. 여러분의 투자 철학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 같은 단기적인 이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026년은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AI 기술이 드디어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진짜 수학의 해가 될 거라는 사실 말이죠.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